무대는 끝났지만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쌍탑전설이 막을 내릴 때 메란 국극단의 무대 위에는 희망과 위기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성대를 다친 정년이는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문옥경은 영화계로 떠나며 국극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시즌2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 국극계 전체를 뒤흔들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년이가 목소리를 잃은 상황에서도 과연 무대 위로 돌아올 수 있을지, 문옥경이 돌아온다면 문옥경은 메란 국극단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백도행과 강소복은 무너져가는 국극계를 어떻게 재건하려 할지 말이죠. 오늘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예측하며 여러분과 시즌2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정년이의 새로운 도전. 시즌2는 성대 손상으로 무대에 설 수 없는 정년이의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무대를 떠났지만 정년이는 창작자로 변신하거나 후배를 양성하며 극단의 새로운 중심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정년이는 자신이 선택한 새로운 방식으로 무대를 향한 열정을 이어가려는 도전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년이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국극의 틀을 넘어서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년이가 단순한 무대 배우가 아니라 국극계를 혁신하는 상징적 존재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 문옥경의 귀환과 갈등. 문옥경은 영화계에서 성공을 거두고 돌아오지만 옥경의 귀환은 단순히 메란 국극단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문옥경은 국극의 현대화를 추진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통을 중시하는 강소복과 충돌을 빚을 것입니다. 문옥경은 쌍탑전설에서 확인한 국극의 가능성을 현대적 작품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메란 국극단 내부에서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과연 문옥경의 새로운 도전이 메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흥미롭게 전개될 것입니다. 3. 백도행과 메란 국극단의 개혁. 백도행은 시즌1에서 메란 국극단의 비리를 발견하며 내부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시즌2에서는 백도행이 강소복과 협력해 국극단의 구조적 개혁과 재정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백도행은 서해랑이 남긴 비자금을 활용하거나 그 실체를 밝혀 극단의 재정난을 타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혁 과정에서 내부 인물들과의 갈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해랑이 남긴 흔적. 시즌1에서 떠난 서해랑은 여전히 메란 국극단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서해랑이 남긴 비자금은 극단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자금을 둘러싼 진실이 밝혀지며 서해랑의 과거 행적이 극단의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흥미로운 전개를 예고합니다. 국극의 현대화 vs 전통. 쌍탑전설은 국극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작품으로 시즌2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메란 국극단은 이를 계기로 현대화를 시도할 것이며 전통을 고수하려는 내부 인물들과 현대화를 지향하는 인물들 간의 충돌이 주요 갈등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 갈등은 단순히 국극단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쇠락해가는 국극계 전반의 생존 전략과 맞닿아 있어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년이는 쌍탑전설의 주인공으로 활약하며 한계를 뛰어넘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년이의 성대 손상은 여전히 큰 제약으로 남아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단기간의 활약이 가능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의 방식만으로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죠. 시즌2에서는 정년이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창작자로서 혹은 극단 운영의 중심 인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정년이는 자신만의 감각과 경험을 살려 새로운 국극 작품을 이끌거나 후배 배우들의 멘토가 되어 국극계를 혁신하는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정년이는 단순히 무대 위의 배우가 아니라 국극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리더로 자리 잡으며 또 다른 방식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정년이가 무대 위가 아닌 새로운 영역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문옥경은 영화계에서 쌓은 명성을 바탕으로
국국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매랑 국국단에 돌아올 것입니다. 문옥경의 귀환은 매랑 국국단 내부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하지만 옥경의 현대화 시도는 전통을 중시하는 강소복과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문옥경이 쌍탑전설과 같은 대중적인 작품을 확대해 국국의 영역을 확장하려 한다면 강소복은 이를 상업적인 타협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국국의 부흥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에 결국 협력을 통해 매랑 국국단의 새로운 대작을 완성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작은 단순히 매란 국국단의 성공을 넘어 국국계 전체를 부흥시키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 작품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또 국국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백도행은 매란 국국단의 내부 비리를 파헤친 뒤 강소복과 협력해 극단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할 인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백도행은 과감한 개혁을 통해 매란의 재정난을 해결하고 극단의 내부 갈등을 조정하며 극단을 안정화하려 할 것입니다. 백도행의 리더십은 단순히 매란을 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국국의 전통과 현대화를 균형 있게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해랑이 남긴 비자금을 어떻게 활용하거나 그 진실을 드러낼지, 그리고 이를 극단의 미래에 어떻게 연결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백도행의 리더십이 국국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시즌 1에서 실패로 끝났던 연합 공연의 교훈을 바탕으로 시즌 2에서는 국국계를 통합하려는 또 다른 시도가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각 극단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국국계 전체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매란 국국단은 이를 주도하며 쌍탑전설로 보여준 가능성을 확장해 국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극단과의 경쟁, 내부의 갈등, 현실적인 제약이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공 여부를 떠나 이 프로젝트가 국국계에 던질 파장은 시즌2의 가장 큰 긴장감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위기로 이어질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년이 시즌2는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국국계 전체의 미래를 그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문옥경, 강소복, 백도행의 선택과 도전이 과연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그리고 매란 국국단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정년이 시즌2에서 가장 기대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정년이의 성장, 문옥경의 귀환, 그리고 백도행과 강소복의 협력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